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대의원 최병우라고 합니다. 어, 갑자기 뭐 정관해가지고 뜨죠. 여러분들도 협회에서 준 회계집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3년 전에 똑같은 책을 받았었는데요. 두껍죠. 상당히 두껍고, 예, 제가 받은 회계집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좀 돈을 준 느낌. 예. 그래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페이지 수가 735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요. 예전에 제가 혼자서 볼 때 누군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서 좀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정관, 우리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관을 보면 이제 주요 사항에 관련해서 뭐 조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문 관련해서 관련 또 규정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이 정도 좀 공부는 아니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알게 되면, 다음 주, 다다음 주죠. 예. 그 대의원 워크숍에서 아마도, 대의원, 이런, 그, 뭡니까, 회무 관련해서,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날, 이제 1박 2일인데, 첫날에, 그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물론 회무 교육 때, 조금 교육을 하고, 이제 분과위원회를 진행하게 되면, 별 이상 없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집중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무 교육이 바로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그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시지 말라고, 조금 어줍잖지만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저를 소개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경남대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선이고요. 그러니까 13대를 마치고 이제 14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기, 2기, 3기, 그러니까 1년에 3년을 1년씩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 대의원님들이 이제 회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워크숍 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게 1기 분과위원회가 됩니다. 1기 분과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분과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총 8개 분과죠. 그 내용을 오늘 이 정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관과 그다음 아까 제가 규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관을 보시면 제정이 1986년도죠.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개정이라고 이 정관 개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헌법도 개정이 가능하죠. 예, 개헌이라고 하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까지 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주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정을 몇 번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근데 주요 부분은 좀 힘들다는 거. 자, 그런 내용을 좀 하시고, 자, 총칙. 예, 대부분의 이제 모든 법조문의 시작은 총칙이죠. 그다음에 1조 뭐 설립 및 명칭 뭐 이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읽어보시고, 예, 그리고 협회 공익 활동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조직, 조직 좋죠. 조직이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라고 하고요. 중앙회 회관은 이제 봉천동에 있죠. 예. 5월달 정도에 첫 대의원 총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봉천동이고요. 봉천동에 그 중앙회가 있고 5월 아마 초중순 내로 첫 대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가시면 이제 의장단, 1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조직의 명칭 보시면 되고, 사무소 소재지,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회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로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회원문 명부 뭐 권리 의무. 자, 우리 대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장, 총회 및 대의원 총회입니다. 네. 뭐 12조 패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조의 사항을 보시면요. 아주 사망부터 보시죠. 대의원 총회에는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기로 정한다 되어 있죠. 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 나오는 내용에 바로 연결되는 별도로 이제 회규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내용으로 회규가 있겠죠. 예,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대의원총회 및 분과위원장단 회의. 자, 뭐 재선분들은 뭐 당연히 이거는 다 아시니까 굳이 뭐 이 내용도 보시지도 않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숍 날 첫날 분과위원 회의를 통해서 대의원 분과위원장단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분과별로 해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해가지고 총 3인을 뽑습니다. 그러면 8개 분과니까 38, 24 맞죠? 그러면 자, 대의원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대의원 총회 및 대의원 분과위원장단 회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의원 분과위원회 회의 총 3개죠. 예, 이 3개에서 여러분들 직무상 발언, 표결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할 수 없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자유스러운 이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욕하고 이런 거는 뭐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표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책임을 물려버리면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대의원들이. 그리고 대의원 수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대의원 선출 방법 이런 걸 뭐 다 지금 우리가 선출됐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의원 임기도 알고, 뭐, 이것도 뭐, 지금 임기 시작했는데, 끝나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결혼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조 중요합니다. 16조 보시면,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대의원 총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총 133명의 대의원이, 물론 뭐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의원 총회에 집결을 하셔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결을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되겠죠. 안건이 상정이 되면 상정된 안건을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됩니다. 가결, 부결. 그럼 찬반을 해서, 그러면 133분이 이제 오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협회 하나 보면 이제 표결 방법이 있어요. 표결 방법이 그 전자식 그 개수기를 통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찬성 반대 표시. 그러면 그 133분 중에 가반수 이상입니다. 가반수 이상이라는 건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죠. 가반수까지 하면 중간 딱 반에서 한 명이 더 나가야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보세요. 14번까지. 이 사항이 대부분 이제 가반수고요. 정관의 제정 및 정관 제정 변경이 정관 개정이죠. 재정 변경. 요런 사항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그리고 나머지 일반 특별회계 예산 결산, 이건 다 가반수고요. 부회장 의사 선출에 관한 사항, 이것도 가반수. 회장 선출.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임원 불신임 있죠. 그러니까 임원이 누굽니까? 회장님 포함해서 부회장, 그리고 이사, 그다음에 감사 다 임원이시죠. 이분들을 우리가 불신임 말 그대로 탄핵이죠. 3분의 2 이상.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11번을 보십시오. 협회 예산에 관한 사항. 이거는 협회 예산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근데 5분의 4, 5분의 4의 찬성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항에 대의원총회 의결 규정, 그렇죠. 의결 규정 1번부터 13번까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회계 규정, 뭐 감사 규정, 의사 규정, 이런 것들은 규정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모든 규정을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이제 규정을 이제 손을 볼 수가 있죠. 규정 내에 있는 조문 자체를 수정, 변경, 추가 다 가능한데, 이 1번부터 13번은 반드시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가반수 있죠, 가반수. 가반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17조에 보시면 이제 대의원총회 소집 등 뭐 1항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국무에 있고 뭐 기타 등등. 총 1년에 우리가 4번 정도 대의원총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과위원회도 4번, 분과위원장단 회의도 4번.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장단에 이번에 선출되시는 분은 총 대략 12번 정도 협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자, 뭐 기타 이런 거는 뭐 읽어보시고요. 여기 중요하네요. 아닙니다. 잠깐만. 뭐 소집하는 거는 18조에 보시면 대의원 총회 의장입니다. 이게 5월 달에 첫
1기 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이제 3기 의장입니다. 3기 의장. 예, 13대. 그리고 2기 때는 부의장을 했습니다. 부의장. 부의장하고 바로 이어서 의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기, 2기, 3기 나눠지는데, 예, 1기 의장은 이제 회의,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죠, 총회. 총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단도 분과장단 회의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해무를 좀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특히 의사규정 내에 있는 사항을 숙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의 진행 방법, 예,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일기는 대부분 재선 대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굳이 제가 재선만 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초선 분들이 했을 때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예, 의장 보시면은 1항에 의장 1인, 그다음 부의장 2인을 두죠. 그리고 대의원청 의장은 대의원청을 대표하며 질서 유지하고 총회 회의 진행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의원총회 의장의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죠. 그리고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1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기, 2기 해가지고 1년 단위로 나눠진다고. 자, 여기까지. 그리고 19조 보시면 이제 대의원총회 의결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예, 이거는 의사종족수라고 하죠. 의사종족수. 자, 그러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의결종족수죠. 의결종족수. 그리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이 캐스팅 포트가 되죠. 다만 협회 정관 변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소도에서 정관 변경, 그다음에 임원 분신임, 요 두 가지는 조직대원 3분의 이상 출석, 그리고 추적대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회 예산은 재적대원 3분의 이상 출석과 출석대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대의원총회 상정된 안건 이외의 안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분의 1 동의안 해가지고 대의원수 10분의 1, 10%죠. 133명이니까 한 14명 되겠죠. 14명이 이제 일일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처럼 안건, 그러니까 의안을 상정을 한다는 겁니다.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에 회부하며 안건을 회부받은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분의 1 동의안이 대의원 총회를 통과되면 그 동의안은 이사의 차기 또는 차차기 이사회에 개최하여 심의 의결 후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까지가 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바로 이어서 정관에 나와 있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임원 및 대의원 등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연결되는 규정이죠. 자, 보시면 임원 및 대의원 등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목적은 이 규정은 정관 37조 1항에 의거됐죠. 의거. 아까 정관 다시 볼까요? 정관 37조 볼까요? 37조
37조. 자, 37조. 예, 위원회 설치및 운영돼 있죠. 자, 협회는 업무 및 사목주요 뭐 이래가지고 기타 등등 회장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정관 규정하고 그 아까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조항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조 보시면 위원회 구분 보십시오. 경영기획위원회, 관리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세 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제2위원회를 대의원 분과위원회를 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되어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9일 날 있을 그 워크숍에 그때 분과위원회 이미 우리가 신청을 했었죠.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제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1번부터 8번까지, 8호까지. 쭉 내려오시면 제4조 구성을 보실까요? 임원위원회의 각 위원회는 회장의 직무를 참작하여 임원을 위원회별로 제정하고 이사회 동의받아 위촉.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 중 1인을. 부회장은 소속 이사 중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각 위원회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세 개의 위원회로 나눠진다고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경영기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경영기획위원회는 부회장 1인, 기획이사, 공제이사, 정보이사 이렇게 배정이 되고, 관리위원회는 부회장 1인, 총무이사, 교육이사, 회원이사,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는 부회장 1인, 연구이사, 홍보이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자, 경영기획위원회가 상위고 그다음에 하위잖아요. 그러면 기획, 공제, 정보 이 세 개가 경영기획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총무교육 회원이 밑에 들어가고, 경책 밑에는 연구와 홍보가 들어가죠. 자, 이 항에 보면 대의원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대의원의 신청을 받아. 자, 얼마 전에 신청 받았죠. 팩스로 신청하셨잖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 각 분과별로 인원으로 배정했습니다. 배정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위원장 이름 및 부위원장 2인을 두되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죠. 요거를 29일 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제 분과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그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진행할 때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연장자분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호선이죠. 호선이고 선거운동 선거운동 할 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날 바로 만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출마하겠다, 내가 위원장은 나오겠다, 부위원장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나오고 위원장 한 분, 그 다음에 부위원장 두 분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호선할 필요가 없죠. 근데 위원장 두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호선을 하셔야 되고, 부위원장 세 분이 나왔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 대의원 선출 규정 12조 선거 이 내용을 준용한다 돼 있죠. 그다음에 3조 3항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이거는 중요한 간사는 당의 소관하고 부실장이. 자,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총 8개 분과인데 그 분과가 현재 지금 실제 사무처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기획분과 있죠. 예, 이게 기획부서죠. 그 다음에 공제는 공제부서. 정보는 명칭이 좀 틀립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 한방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플랫폼으로 바뀌었 플랫폼. 예, 그리고 총무는 총무고, 교육은 교육이고, 홍보는 홍보고, 예, 정책은 정책. 예, 별도로 연구원도 있고, 그다음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가 다 있죠. 있는 거에 부서 실정이 있습니다. 부실장이 있어요. 부실장님이 간사가 됩니다. 그날 회의에. 예, 그래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다. 대부분 다들 이제 기본 20년 이상 근무하신 직원분들이라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간사분들이 모든 좀 컨트롤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라든지 부위원장들이 뭔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 모른다 하면 간사님들이 이제 컨트롤을 해 주십니다. 근데 좀 알고 가시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나머지 사항들은 뭐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각 분과별로.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 이제 읽어드린 게 뭐냐면 이거죠. 예, 그 경영기획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13대 때는 지금 부회장님들이 총 3분이시거든요. 총 3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한 파트씩 위원회가. 그리고 이사님들도 이제 총 15분인데 8개 분과로 나누시십니다. 나눠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분, 대부분 2분 좀 되겠죠. 한 분 가는 데도 있을 거지만,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부위원장님 한 분, 뭐 이사 2분 이렇게 참석을 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어떤 이사회 때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의원님들도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보시면은 회의 소집입니다. 회의 소집.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의원 분과위원장단 회의. 근데 이게 앞에가 뭐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대의원 총회 의장단 및 해가지고 대의원 분과위원장단 회의의 의장은 대의원 총회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분과위원회가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협회, 그러니까 봉천동에 가셔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4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의원총회 개최 전 2주나 3주 전에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보통 말 목요일쯤 대의원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러면 목요일 그 개최되는 회의 이틀 전에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긴 시간, 벌써 30분이 됐네요. 좀 부족하게 제가 전달 드린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넓은 가슴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